네, 안녕하세요. YN 고전익기입니다. 오늘은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특목고냐 일반고냐 요 두 가지 그것이 문제로다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을 보면서 어머님들이 참고하셔야 될 것은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고요. 당연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목고냐 일반고냐에 따라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입시의 유불리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것은 사실 큰 영향이 없습니다. 어머님들이 특목고 설명회 같은 거 하면 광크를 해서 가시고 하시는데 그 설명회를 들러도 잘 모르겠는 것들이 있고 거기서 몇 명을 합격시켰고 몇 명 합격시켰고 그렇게 들으면 당연히 특목고를 합격시킨 학교가 유능해 보이죠. 근데 그거는 특목고를 갈 만한 공부 잘하는 애들이 거기 모여있기 때문이죠. 모여있으니까 당연히 합격률이 높은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런 일종의 실적을 보고 우리 학교, 우리 학생에게 맞는 학교를 정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숫자의 오류 같은 느낌입니다. 일단 입시의 유불리는 이제 차치하고 어머님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추려보면 스카이와 서성한일 겁니다. 스카이와 서성한 이 6개의 대학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학생의 성향과 학생의 스타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입시를 20년을 넘게 하면서 가장 많이 재수생들을 만나고 입시를 끝까지 만나는 선생님이잖아요. 고3이니까 자기소개서 면접 같은 것들을 언제나 보고 생기부를 늘 보고 학생들이 어떻게 성적이 변화했는지 이런 걸 보는데 일반고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특목고 학생들도 있고 뭐 외고 자소고 학생들이 다 있어서 제가 갖고 있는 정보, 저의 축적된 경험 그리고 학생들에게 듣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축약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라 참고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학원마다 다 다를 거고 또 선생님들마다 다를 거고 또 다 가치관이나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머님들께 드릴 수 있는 제 생각들을 좀 풀어나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일반고 얘기부터 해볼게요. 일반고 시험이 쉽다고 생각하시는데 일단 이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쉽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1등급, 2등급, 3등급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일반고에서는 시험을 쉽게 내지 않습니다. 당연히 쉬운 문제까지는 있지만 치사한 문제가 있고 치사한 문제는 여러 가지 고도의 생각을 하는 재창조된 좋은 문제도 있는 반면 진짜 아냐 어냐 이런 치사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등급을 나누는 선생님들마다의 기술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선생님들 입장에서 등급을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그렇게 쉽게 내지만은 않습니다. 국어의 경우 문학 제시문들, 모의고사 제시문들 같이 해서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국어는 당연히 특목고보다는 일반고 친구들이 국어를 정말 많이 어려워하는데 일반고 친구들이 독해력이 조금 낮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가정하에 국어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수능 몇 개월치 하고 지문들 다 보고 같이 싹 다 분석해서 거의 완전한 암기를 통해 국어 성적을 올리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영어 같은 경우도 지문이 27개 이 근방에 뭐 한성여고나 일반 뭐 경신고, 경동고 이런 데 봤을 때 영어 지문이 27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27개의 지문을 다 암기해야 1등급이 나옵니다. 예, 여기서 1등급은 국어도 93점이 넘는 친구들은 1명, 그 다음에 영어도 그렇죠. 수학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수학도 1등급 문제를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이 변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러면 일반고에서 무조건 1등급만 맞아야 되냐? 물론 고대나 연고대에 서울대를 넣으실 거면 1등급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1.6까지 고대에 붙는 걸 봤는데요. 1.6까지는 그래도 2등급은 안 돼요. 1점대에서는 스카이를 넣어볼만 합니다. 그리고 학종이 좀 잘 써져 있어야겠죠. 그러려면 과목별 세부 특기사항의 내용이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고에서는 제가 봤을 때 20명에서 25명 정도의 학생들의 생기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25명은 챙기고 나머지들은 차별하는 거냐?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차별이 아니고 25명 안에 들지 못하면 어차피 학종이 소용이 없어지고 어차피 대학이 멀어지기 때문에 일반고에서 당연히 25명 안에 들어야 그 학생들의 학종도 좀 챙겨주고 그 학종들이나 세특들이 좀 내용이 좋고 그 학생들이 성적 관리가 돼야 좀 좋은 대학을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고에 있는 학생들 25명 밑으로는 대부분 25명을 위해 존재하는 학생들이 돼버린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렇긴 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고도 시험이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선생님 친화적인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업 태도가 아주 좋아야 합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는 말 다 받아줬고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냥 수행평가에도 시험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성실히 하고 선생님이 시키는 걸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고의 이 단점은 세부 특기사항에서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써주는 게 좀 균일한 기준이 없어요. 제가 그런 아이들이 부당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들었는데 쟤랑 좀 친하면 선생님이 잘 써주고 쟤랑 안 친하면 세특을 잘 안 써주더라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설마 하고 안 믿었죠. 근데 제가 경험을
해봤을 때 저희 학생들 중에서 수학을 1등 했는데도 생활기록부에 2줄을 써주고 수학이 점수가 낮은데도 자기 반 학생한테 4-5줄을 써준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따질 수도 없고 또 따지면 선생님은 변명거리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학생들의 표현에 의하면 선생님들과 관계를 잘 맺고 친하고 자꾸 물어보고 가서 얘기하고 이런 학생들이 세특이 확실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그걸 잘하고 선생님들하고 잘 지내고 세특도 선생님한테 좀 더 써달라고 저 뭐 해올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학생이어야 되죠. 이런 걸 어머님들이 하시면 안 돼요. 학생이 직접 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학생들은 일반고에 여러 가지 내신 친화형, 그 내신을 완전히 외워서 암기해서 완전히 꼼꼼하게 해서 내신 점수를 잘 받아서 25명 안에 들어서 뭐 서성한 못 가면 중앙대까지 경희대까지 간다 이런 마음으로 25명 안에 들 자신이 있다 이러면 일반고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학생이 정시 준비할 건데 일반고 글쎄요, 정시 준비하고 일반고의 그 수업의 일종의 수준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정시를 염두에 두긴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정시의 등급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는 못 봤기 때문에 진짜 완벽한 내신주의자, 내신 그리고 암기, 선생님과의 유대 그리고 꼼꼼한 필기 이런 걸 잘하는 학생들은 일반고를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어 지문은 한 27개 정도를 올 암기, 국어는 93 정도 넘는 학생인 1등급 1명, 그리고 수학도 1등급 1명, 2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대 연대를 갈 경우에는 2명, 3명 정도가 정확하게 붙는다고 보시면 되죠. 문이과 합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일반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일반고 얘기만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갔죠? 그 다음엔 이제 특목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특목고는 외고, 자사고, 과고, 하나고 뭐 여러 가지 고등학생고가 있는데 학교마다 편차가 다 다릅니다. 근데 특목고의 경우는 자, 여기서 절대 잊지 않으실 것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온 거예요. 공부를 조금 중하위권을 한 애들이 특목고를 가면 벌써 고생을 해요. 중하위권을 한 애가 갑자기 특목고 가서 공부를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하위권이면 일반고 가는 게 맞습니다. 자, 분위기 아까 일반고랑 한번 비교해드리면 일반고는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있고 만약에 뭐 특목고는 공부 많이 하는 애들이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긴 하죠. 근데 제가 일반고에서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습니다. 일반고에서는 고1 때까지는 내신 내기가 빡세요. 왜냐면 고1 때는 모두가 공부를 하는데 근데 고2, 고3 때 내신을 버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고2, 고3 때 내신을 버리고 나는 올 정시로 그냥 갈 거야 이런 학생들이 내신에서 빠지기 때문에 일반고에서는 고2, 고3 때 그 내신을 줍줍해서 고2, 고3의 과목들을 잘 챙겨서 내신을 받으면 당연히 학종으로 대학 가기가 좋겠죠. 일반고에 이런 팁이 하나 있습니다. 고2, 고3 때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 고2, 고3에 포기한 그 부분을 파고들어서 내신을 따라. 이게 일반고에 필요한 얘기입니다. 아까 25명 안에 들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자, 다시 특목고 얘기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약간 빼먹은 게 있어서. 네, 특목고는요. 제가 봤을 때 특목고를 우리 아이가 가도 될까요? 가서 잘할까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선행을 어디까지 했느냐 이런 건데 뭐 학원에서 선행을 2바퀴 돌렸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선행을 다 한 것이 아닙니다. 2바퀴 돌렸다고 그걸 다 한 거면 너무나 공부가 쉽겠죠. 자, 제가 봤을 때는 수학의 개념원리 그 문제집이 있죠. 그 개념원리 고등 개념원리 스텝 1과 스텝 2가 있어요. 그거를 펼쳐놓고 학생에게 풀렸을 때 절반 정도를 개념원리 스텝 1과 스텝 2를 학생이 절반 정도 풀었을 때 다 맞추면 그러면 특목고를 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선행을 돌렸어도 선행을 정확하게 처리하고 정말 선행이 됐느냐? 선행이 진짜 된 아이들은 개념원리 스텝 1, 스텝 2 정도는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반가량의 양을 한번 풀렸을 때 맞추면 그때는 특목고를 갈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고요. 이 얘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개념원리 스텝 1, 스텝 2를 펼쳐놓고 그것을 절반 이상 풀렸을 때 맞출 수 있는 학생은 특목고를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안 되면 가면 안 되는 얘기죠. 선행이라는 게 정확하게 됐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안 그러면 정말 힘들어져요. 그것도 안 된 상태로 특목고를 가면 여러 가지가 힘들어집니다. 국어의 경우는 아이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정말 제시문이 지문이 수십 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해력, 독해력이 높지 않으면 당연히 특목고를 가서는 안 됩니다. 문해력, 독해력이 낮은 상태에서 수십 개의 지문을 외울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일반고는 그래 26개에서 한 20개 정도 외운다 치면 우리가 20개 지문 외우는 것도 이제 1등급 받기 위해서 힘든데 만약에 지금 특목고에서는 40개거든요. 딱 2배예요. 그 지문을 외운다? 외울 수 없습니다. 독해력을 풀어야 돼요. 국어 같은 경우는 그렇고 수학은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의 선행이 돼야 되고 영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우리가 외고를 많이 가기 때문에 영어 얘기를 하자면 영어는 깔고 가는 과목이죠. 외고 애들한테는.
근데 그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 지문이 나오고요. 영어 지문은 영어 소설이 나오죠. 영어 소설이 요즘 전문으로 좀 많이 나오고요. 영어에 일종의 40개 정도의 지문이 나온다고 합니다. 일반고에서는 달달 외워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면 특목고에서는 달달 외워서 맞출 수 있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신 따기가 어려운데요. 그만큼 내신이 한 특목고에서 4등급 나오면 수능이 3등급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특목고를 준비하시는 학생은 정시 혹은 수시 논술 이런 걸로 대학을 가는 경우, 그리고 만약에 특목고에서도 학종으로 가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1등급, 2등급 대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등급이 서영고 정도를 가고 2등급이 서성한 정도를 가요. 3등급 초반 때도 상향으로 서성한 정도로 쓰는데, 특목고 학생들은 특징이 제가 많이 가르쳐 봤는데, 자, 너는 성적상 건대를 쓰면 적정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건대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제가 왜 건대를 가죠? 저는 친구들 성균관대, 서강대 이런 데 가는데 제가 왜 건대를 가죠? 하고 건대를 쓰지 않아요. 재수하겠다고 합니다. 학생들 눈이 높다는 얘기예요. 친구들이 가는 대학을 내가 못 간다 이런 것 때문에 학생들이, 특목고 학생들은 건대 눈에 안 찹니다. 난리 나겠죠. 그래서 특목고에서는 중앙대 밑으로 별로 의미가 없는 학교들이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제 제자들도 거의 다 재수를 해서라도 무조건 서성안에 또 스카이 계열 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부모님이 원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서 특목고에서 재수하는 학생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또 특목고의 특징은 또 뭐냐면 단위가 2주 단위로 흘러갑니다. 자, 2주 정도 진도를 나갔어요. 그러면 2주 정도 후에는 바로 엄청난 많은 양의 수행평가가 등장합니다. 수행평가는 싹 다 글쓰기고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에서는 PPT 프로젝트 발표, 이게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것을 2주 내내 정신없이 해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수행평가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게 수능 특강 정도의 국어 제시문에도 나오고 사회에도 나오고 수능에 대비되는 수행평가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수행평가하는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다. 그것을 연계해 놓은 고도의 전략도 있긴 있습니다. 약간 케바케긴 한데요. 그래서 학생이 주제 탐구하고 글 쓰고 이런 게 엄청 많은데 그 시간이 헛되지만 않습니다. 그게 또 다른 또 수능 공부가 되기도 한다는 점. 그리고 2주 후에 바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들어갑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끝나면 2주 후에 다시 모의고사가 돌아오겠죠. 2주 단위로 모든 일정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특목고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중2, 중3 때 뭐 공부를 일반고처럼 포기해서 줍줍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고3 때까지 아이들은 꽉 차게 열심히 하고요. 2주 단위로 돌아가는데 정시에 조금 강한 학생, 마지막까지 정시를 넣겠다, 이런 또 수시에서 논술을 넣겠다 이런 학부모님들은 그 특목고의 모든 과정을 그냥 충실히 다 따라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주엔 수행평가 열심히 하고 2주 있다가는 시험 준비하고 2주 있다가는 모의고사 준비하는 분위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내신이 4등급 나오면 수능이 3등급 정도는 그래도 나오더라. 아주 안 좋은 경우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그 정도 나옵니다. 그래도 수능 3등급이면 별로 한성대 정도를 가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죠. 그리고 수능 최저 맞추는 여러 가지 전형에는 유리하겠죠. 당연히 수능과 연계된 거니까. 그 다음에 좋은 점은 생활기록부에 있는 세특이 사실 아주 내용이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외고 학생들이나 특목고 학생들은 세특 내용이 정말 빵빵해요. 왜냐면 그거는 잘 써주는 것도 있지만 수행평가를 겁내게 시켰죠. 그러니까 써줄 말이 많은 거예요. 시켰으니까 써줄 말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일반고는 좀 덜 시키니까 써줄 말이 조금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건데, 수행평가 양이 엄청 많으니까 써줄 말도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균질해요. 과목별 선생님들이 그런 거 제대로 안 써주면 학부모님들이 뭐라고 하고 교장 선생님들 압박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고요. 시험 범위가 2주 전에 나와요. 그래서 공부를 미리 할 수도 없습니다. 평소에 해놓은 걸로 가야 하고요. 학생들의 말에 의하면 수업 시간에 들은 것보다 난이도는 2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가르친 것보다 어려운 걸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만에 들은 것만으로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 또 특목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특목고 학생들은 어쨌거나 사실 재수를 거의 깔고 가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건 특목고에 가서 정시 준비는 하는데 내신을 포기하고 정시 준비만 하겠다 해서 특목고에 하는 경우도 많긴 한데, 사실 내신도 약간 정시 전형처럼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내신이 아주 낮은 학생이 정시를 아주 잘하고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머님들 생각에 내신형이다, 수능형이다 이렇게 나누는데 약간 연계형으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지 일반고도 그렇게 시험이 쉬운 거 아니라고 했죠. 특목고는 시험이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수능 고득점자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훈련 트랙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신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 수능이 잘 나오는 경우는 없지만 한 등급 정도, 특목고 내신에 비해 한 등급 정도 수능이 잘 나오더라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정시까지 문을 열어놓고 싶다, 수시도 넣고 싶다 이러면 이제 좀 특목고가 좋겠죠. 어쨌든 학종으로 완전히 내신형으로 갈 때는 일반고, 수능 정시와
수능 논술 우수자 전형까지 열어놓을 거면 특목고, 이렇게 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어머님들한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카이든 서성안이든 가는 애들이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학교라서 많이 보내고 어느 학교를 많이 갔다 뭐 이렇게 선전하는데, 그냥 그거는 다 반영 요소와 반영 비율, 우리가 마치 수가 보듯이 과목마다 그걸 다 봐요. 아무리 블라인드 되더라도 대학은 압니다. 그런데 특목고 학생은 일부러 많이 뽑는 게 아니에요. 학업 역량을 굉장히 고도로 측정을 하죠. 그래서 잘 뽑습니다. 어쨌거나 학생들이 특목고 가서는 건대나 이런 대학은 대학으로 취급도 안 했다는 점이 제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에 남는, 인상에 남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저하고 되게 디테일하게 상담하시고 조금 학생의 생기부를 가져오셔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독해력 문해력이 너무 현저히 낮으면 그냥 일반고를 보내는 게 맞아요. 독해력 문해력이 뛰어나고 공부에 많은 양 처리가 가능하고 많은 읽기가 돼야 돼요. 일단 학원을 다녀서 성적이 나오는 학생들은 저는 특목고 비춥니다. 학원을 전과목별로 다 다녀갖고 성적이 나오는 학생들은 그냥 일반고가 나을 것 같고요. 학원을 과목별로 필요한 것만 다니고 혼자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는 조금 특목고가 맞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의외로 이 특목고든 일반고든 학교가 행사들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학교 전통적인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잘 참여를 해야지 자기소개서 잘 써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바쁘고 두루두루 바쁩니다. 어쨌거나 좀 또 고등학교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뭐 경동 경신 다르고 한성 성신 다르니까 이런 거는 저한테 좀 상담받아 주시고, 특목고도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그건 상담받아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특목고의 일반고에 비해 사교육 그 비용 비율이 공식적인 통계만 12배가 높다고 하죠. 그럼 벌써 우리가 특목고에서는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얘기 다 들어보시면 그냥 공부 잘하는 애가 잘 가겠지, 뭐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려면 독해력, 문해력 당연히 뛰어난 공부 머리를 가지고 공부를 혼자 해볼 수 있는 학생으로 만드는데 사실 시간을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한 영상들 가지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특목고, 자사고 정보를 제가 펼쳤죠? 이제 고민하시고 저하고 통화하시고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